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왔네요.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서류가 오면 무섭습니다. 돈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워낙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오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행히 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한 대로 거래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주변 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가격의 거래가 된 경우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업계약서의 가능성보다는 다운계약서에 비중을 두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매매가를 낮추어서 거래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서 나오는 조사입니다. 수상한 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AI가 한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건과 저번 거래건 모두 맹지를 사는 거래였습니다. 맹지 거래이고 경사도가 있어서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땅이다 보니 거래가 쉽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물건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거래를 꺼리는 물건이었습니다. 토지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잘 모르거나 그 주변에 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매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변에 허가가 나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가의 20분의 1 가격에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는 그대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네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말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 나온 조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거래는 작년 7월에 했는데요. 8개월 만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공동 제출 서류는 매매거래계약서 사본, 공증된 문서 또는 공공기관, 은행 등 발행 문서, 약정서, 소송 판결문 등 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네요. 부동산 거래 시 통장 거래 내역을 신경 써야 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통장 거래로 하시는 것이 추후 이런 부동산 거래 조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금 출처도 보는데요. 거래 금액이 크다면 어디서 자금이 나왔는지 봅니다.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면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조사 목적이 증여세나 양도세 추가 추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동일하게 통장 내역이 필요하고요.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현금 후 출처가 중요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꼭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장에서 출금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서류 제출을 못한다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대출 서류가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돈이 많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응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현금이 많다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그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합니다. 매도인이 현금으로 부동산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는 받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통장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취했는지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미입금했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방법의 수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기타 방법으로 수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조사에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와 이야기할 때는 서류로만 가능합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개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중개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매도자, 매수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신고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에 대한 항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르다고 전제한 소명서입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한 경우 중개업소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 조건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한다고 담당자가 알려줬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선택 방법이 나옵니다. 당사자 선택 방법으로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장소는 매도인 자택, 법무사 사무실, 커피숍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 안 나오지만 계약 조건이라는 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상 특별한 사항을 적는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소명 의견이 있습니다. 언제 계약금, 중도금, 잔급을 지급했는지와 어느 은행 누구 이름으로 송금했는지와 수취계좌의 은행과 계좌주 이름, 입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는 공란이 있는데요. 왜 낮은 금액에 거래되었는지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건은 맹지라서 싼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거짓이 있을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말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사실 별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